많은 가족 문제를 상담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글도 많이 쓰셨는데, 우리 신문에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좋은 글이 나와서 부부 갈등이 있는 사람, 가족 갈등이 있는 사람 도움을 받고 또 위안도 받고 그랬을 텐데, 가족 치료사라는 타이틀은 뭡니까? 뭐를 하는 직업입니까? 그래 정확하게 말하면은 부부 내에서 예. 아니면 가족 관계 내에서 어떤 갈등이나 예. 문제가 있을 때 원만한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족 치료사입니다. 심리적인 갈등이죠.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그 다른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 때 예. 그런 서로 다른 점 때문에 심한 갈등을 느낄 수 있고 또 다툴 수도 있는데 그런 골이 깊어지다 보면은 서로 단절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문화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민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는 자녀들이 이곳 사회에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고 부모들은 한국에서 갖고 있는 그런 문화를 계속 고집하고 그런 데서 오는 그렇죠. 갈등 때문에 오는 자녀 부모 관계 그런 것들이 한 예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심에는 그들의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가족 치료사는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부부 가족 치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영어로 말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가족 치료사라 그러면 원어가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입니다. 메리지하고 Family Therapist. 저 패밀리 세라피스트요. 이거 공부를 어디서 하셨어요, 그래?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예. 먼저 부부 가족 치료와 관련된 분야, 예를 들어서 상담학, 심리학, 아니면 정신학 그런 분야에서 석사 학위 이상이 있어야 하고요. 석사 학위 이상. 네, 그리고 석사 과정 중에서 그리고 석사 취득 후 활동을 통해서 1300시간의 상담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와, 1300시간의 상담 경력을. 그리고 미 가족 부부가족 치료협회에서 지정하는 그런 슈퍼바이저들이 있는데 그런 슈퍼바이저들로부터 200시간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슈퍼바이저 200시간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있어요, 그거는? 미국에 있고 미국 각 주에 지부가 있고 그리고 이 캐나다에는 온타리오에 지부가 있습니다. 예. 지금 북미에서는 가장 크고 그리고 권위 있는 가족 부부 치료협회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상담학이나 심리학의 석사 학위 이상 받은 그러면은 저기 우리 정재상 씨께서는 어디서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했습니까? 저는 틴데일 세미나리에서 틴? 틴데일 세미나리 그 안에 상담을 전공하는 우리 네. 여기 토론토에 있는 거 말이죠. 네. 거기 신학교 거기에서 상담학을 대학원 과정에서 전공했습니다. 그건 몇 년간이나 코스가 됩니까? 3년 했습니다. 예. 틴데일은 지금 유니버시티하고 칼리지가 같이 있고요. 그리고 예. 세미나리 과정이 있는데 예. 그 세미나리 과정에서는 상담 그리고 선교, 목회, 음악 여러 분야로 전공 과목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꼭 성직자만 아니구만요. 네, 그럼 가족 치료사로 이렇게 많은 1300시간의 상담 경력을 쌓고 또 200시간의 그 아메리칸 어소시에이션 이 본부로부터 그 지도 교사로부터 또 200시간 지도를 받고 이걸 다 거쳐가지고 지금은 가족 치료사로서의 그 자격이 이제 다 갖추신 겁니까? 네, 제가 작년 12월 말에 네. 협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게 되었고요. 예. 그 이후로 부부 가족 치료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매리지뿐만 아니라 결혼뿐만 아니라 그 가족 간의 갈등 같은 것도 해서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 한인 사회도? 한인 사회가 다른 이민 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일단 캐나다에 오면서 많은 꿈과 희망을 갖고 오게 되는데 이곳에 오게 되면은 언어 장벽, 문화 장벽 그리고
어떤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네. 근데 그게 더 확대돼서 부부 간의 문제, 이제 가족 간의 예를 들어서 자녀 부모 간의 문제로까지 확산이 되는데 예. 한인 사회는 좀 도움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네. 많이 닫혀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 예, 이 캐나다 주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상담 문화가 많이 정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가들도 많이 있고 상담 기관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인 사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개인 문제든 가족 문제든 부부 문제든 안으로 이렇게 감싸고 결국 도움을 구할 때는 언제냐면은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미 상태가 많이 심각해져 있기 때문에 치료에 좀 더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그런 도움을 구하지 않는 분들은 자살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끔 뉴스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가족을 살해한다든지 하는 그런 극한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이혼한다 이거죠. 예. 그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경우도 많은가요? 일단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그 한국 사회에서 이혼율이 아주 높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서양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혼율이 줄어가고 있는 지금 현상이 일어나는데 한국에서는 이혼율이 높아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고 그러면 교민사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교민사회는 제가 자료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상담에 대해서 한인 교민사회가 어떤 개방된 문화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잘 찾아오시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조사됐다는 그 연구 통계도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금년부터 이제 그 상담하셨겠네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러면 오피스가 있습니까? 클리닉이 있습니까? 어디서 하세요? 지금 리시몬드 힐에 메이저 맥킨지하고 약간 더 북쪽으로 메이저 맥하고 영하고 거기 H마트 있는 데서 더 북쪽이겠네요. H마트보다는 더 아래쪽이고요. 그렇게 되는가요? 메이저 맥킨지에서 노스로 한 100m, 200m 정도 더 올라가면은 The Center Above라는 심리치료 센터가 있습니다. 믿음 펠로우십 교회 바로 옆 건물입니다. 네, 믿음 펠로우십이요. 저건 그 메이저 맥 북쪽에 있고요. 영스트리트에. 근데 거기 The Center Above. 심리 상담 치료 센터인데 그곳에 여러 심리 치료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성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서양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거군요. 캐네디언들하고.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러면은 꼭 저 한국 사람만 치료해 주는 건 아니겠네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모신 클라이언트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국 분들은 그 상담 문화가 생소하고 그리고 본인의 문제를 제3자인 타인에게 드러내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나 아니면 수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있구만요. 문화가 정착이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담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계속이 돼야 되겠죠. 뭐 1시간 하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가 계속하면은 그거는 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돈은 어떻게 내야 돼요? 캐나다 주류 사회에서는 그 상담 피가 그 세션당 한 개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약 50분 정도가 되고 부부 상담, 가족 상담 같은 경우에는 약 7, 80분이 되는데 80불에서 120불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불에서 120불이요? 그리고 경력이 더 많으시거나 아니면 많은 권위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막 상담 자격을 얻어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당 80불 내지 120불.
네, 모든 게 그렇죠. 뭐 저 전문직이라는 것이 다 의사고 변호사고 뭐 상담자고 다 경력 그 똑같을 수 없죠. 그러면 이거는 보험에서는 오힙에서는 커버되지 않습니까? 오입에서는 커버가 안 되고요. 예. 만약에 그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예. 그 회사에서 지원하는 그런 보험이 있을 때 그 보험을 갖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제 네. 회사에서 지원하는 그 보험 내용 중에 예, 그 예. 심리 치료나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 네. 것들을 지원해주는 보험을 갖고 있으시면은 찾아오시면 됩니다. 근데 대개 이제 그 무슨 가족 문제라든가 부부 문제가 생기면은 부부간 가족에서 해결하려 그러다가 못하면은 이제 자기가 나가는 교회나 무슨 그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는 경우도 많죠. 예, 실제로 교민분들은 어. 상담사를 찾아가는 것보다 어. 목사님이나 신부님을 찾아가는 거를 더 편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아시는 분이고 그리고 가족을 잘 아니까 자기 가족들 성격이랑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일단 상담에 있어서는 비밀 보장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네. 비밀 보장이요. 예, 어떤 전문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그 비밀 보장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어떤 법적인 책임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프로페셔널하고 그런데 목사님이나 신부님을 찾아가는 경우에는 가끔 이렇게 비밀 보장이 안 되고 상담했던 내용이 다시 밖으로 유출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면들은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나 신부님들께서 상담을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목회를 하시면서 상담을 공부하신 거랑 상담 분야를 몇 년 동안 이론과 그리고 실습을 통해서 이렇게 익힌 전문 상담가들하고는 어떤 면에서 그 깊이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말.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께서 사실 목사님, 신부님들은 그 상담 외에도 가지고 있는 책임이나 어떤 해야 할 일들이 많이 계신 분들이거든요. 어떤 그분들 영적인 지도라든가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어떤 운영이라든가 네, 그렇죠. 교회 운영이라든가 이미 많은 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교인들의 상담까지 하기에는 때로는 벅찬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그거 하기에는 또 일이 너무 많구만요. 어깨가 너무 무거우네요. 그렇죠. 잘 안 될 경우는 또 그렇겠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될 수도 있고. 네, 거기에 인볼브돼서. 예. 그런데 어떠한 기독교를 전파하고 그런 건 아닙니까? 저는 제 신앙은 기독교입니다. 제 종교는 기독교인데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원하신다면 모르지만은 원하시지 않거나 그것을 미리 말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종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거나 아니면 종교를 상담에 도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프로페셔널리 구분 지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의 문제를 종교를 상담에 도입할 때는 그것이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전제하에서 그리고 그분들이 원한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어는 어때요? 영어로 지금 많이 하시겠나요? 이거 참 어렵겠는데. 영어를 하려면은 어렵지요. 그리고 특히 초창기에는 아주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이 어렵군요. 네, 초창기에는 제가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외국인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면 먼저 이렇게 몸이 얼고 그리고 막 떨리고 이렇게 집중을 잘 못하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상담 지나고 그리고 이렇게 상담을 계속 해가면서 매년마다
그게 점점 몸에 더 익어가고 그리고 편안해지고 그리고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하고 친해지고 그렇게 발전해 나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상담하면서 본인이 재미도 느끼고 흥미도 있고, 네. 항상 그런 그 성격이 또 맞아야죠. 그리고 보람도 있어요. 보람도 있어야죠. 그런. 그 상담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낄 때가 그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의 개인적인 삶이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제가 목격했을 때 상담가로서 제일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심한 열등감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던 청년이 나중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갖게 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은 마치 기적을 보는 것 같아요. 열등감에 시달리던 그런 사람이 네. 그리고 서로 반목하고 그리고 다투던 부부들이 그들이 얼마나 외롭고 슬프고 두려웠는지를 서로 나눌 수 있고 같이 울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은 마치 어떤 신성한 땅에 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개인적인 삶이나 어떤 관계에서 목격하게 될 때가 상담가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 상담가는 결코 이혼하라는 얘기는 안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혼하라는 얘기는 결코 안 해요. 사람마다 아마 틀릴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아마 옛날에는 좀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 이혼을 하라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혼을 하라는 말은 안 하고요. 그 대신 이혼을 하면 사실 좋은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나쁜 점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 좋은 점들에 대해서도 다 얘기해보고 그리고 나쁜 점들에 대해서도 다 얘기해보고 의논해보고 그렇게 다 충분히 인포메이션을 갖고 그리고 의논되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결정은 본인들이 하라 이거죠? 예. 그거 딱 뭐 결혼 그냥 붙어 살라, 그냥 참고 살라 또는 이혼하라 그게 아니고 모든 거를 해주고 본인들이 결국은 마지막 결정을 내려라. 그리고 우리 2세들이라든가 그 1.5세 자녀들 문제도 많습니까? 상담 오는 그런. 한인분들 중에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자녀 문제 때문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자녀 같아요. 문제. 무슨 자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아까 서두에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분들이 여기서 태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1.5세로서 어렸을 때 와서 이곳에서 교육받고 그리고 이곳 문화에 적응된 그런 자녀들이 많은데 부모님들은 한국에서 갖고 있던 문화를 그대로 갖고 이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문화적 충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생각에는 부모의 문화에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인류대학에 꼭 가야 되고 배우자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녀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곳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꼭 좋은 대학에 자녀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갈 필요가 없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은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도 결혼한 사람도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면 되고 그런 경우에 갈등을 겪는 경우 아니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녀는 영어가 더 편한데 부모는 한국말이 편하고 그러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언어에서 느끼는 어떤 갈등 그리고 또 다른 흔한 예는 부모님들 여기 오시면은 이민 와서 살아남기 위해서 되게 바쁘시거든요. 그러면 밤낮 없이 일하셔야 되고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녀들 입장에선 부모한테 충분한 사랑을 못 받고 자랐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서는 어떤 결핍감 그런 것들이 충돌이 돼서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겨서 찾아오는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상담을 하러 오시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으려고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기가 변할 생각은 안 하고. 예. 근데 상담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자기가 변화해야 한다는 그런 의지와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을 바꿀 힘이 없다는 거, 그리고 사람은 오직 자기 스스로를 바꿀 힘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부모 자식 간의 문제, 그리고 부부 간의 문제에 있어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서로가 다르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강요하는 그런 과정에서 갈등과 다툼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더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더 바뀌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갈등과 다툼은 더 심해지게 되죠. 네. 그리고 서로의 사이는 더 멀어지게 되고. 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느냐에서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어떤 좋은 영향을 그에게 줄 수 있는가? 예,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예. 내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은 제가 바꿀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어렵기는 하지만은 내가 노력하고 방법을 찾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들이에요. 네. 용서하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다. 인정하는 거. 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상대방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그런 긍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부부간에 아니면 자녀 부모 간의 자녀간에. 관계는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네. 참 좋은 말씀입니다.